안녕하세요. 노 차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에 ETF 시장에 처음 상장된 만기 채권형 ETF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금리가 5%인 정기예금도 나오고 채권에 투자하면 6%나 7%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자주 들으실 겁니다. 현금 10억을 은행에 맡기면 1년에 직장인 연봉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리가 5%라고 하면 체감이 잘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05년 이후 정기예금과 같은 저축성 수신금리가 5% 수준이었던 기간은 2007년에서 2008년 정도를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만큼 높은 금리라는 것이죠. 불과 2년 전인 2020년만 해도 정기예금 금리는 1.5% 수준이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현금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예금에 가입하거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은행 정기예금 잔고는 무려 187.5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현금을 보유한 분들께서는 이런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되길 바라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높은 금리가 정상적인 경제 상황 아래에서는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인플레이션을 잡고 물가 상승률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너무 큰 폭으로 올리다 보니 단기자금 시장에 경색이 발생하고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한 은행이 예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높은 금리 수준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3.5%에서 3.75%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금리에 도달한 뒤에는 한동안 금리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이 확인되면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을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한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이 되면 예금금리가 현재보다는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금리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위험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기업들이 높은 금리에라도 돈을 빌려서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금금리도 5%씩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금 경색이 해소되고 돈을 빌리는 기업들의 자금 상황이 안정화되면 예금금리에 붙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기준금리는 같아도 예금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예금금리를 너무 높이면 금융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은행들에게 수신금리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뒤로 기준금리가 25bp 올랐음에도 예금금리는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장기채권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1년 만기 5% 예금을 가입하고 1년 뒤 금리가 내려가 있다면 더 이상 고금리의 혜택을 볼 수 없으니까 만기가 긴 채권을 사서 오랫동안 높은 이자를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원금을 돌려받는 만기가 길수록 높은 금리를 줍니다. 그 이유는 만기까지 채권 발행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 만약 앞으로 금리가 낮아진다고 생각한다면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두 가지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만기가 짧은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채권이라는 금융상품이 생소한 분들에게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높은 금리를 보고 재무 상태가 부실한 기업에 투자했다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내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가 좀 낮더라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간접 포트폴리오 상품인 ETF에 투자하곤 합니다. 채권을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여러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채권 ETF가 있습니다. 채권형 ETF는 주식형 ETF가 가지는 장단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수익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말이죠. 어쨌든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높은 수익보다는 높은 안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권형 ETF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채권형 ETF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채권형 ETF는 채권에 투자하지만 채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만기의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채권형 ETF에는 만기가 없었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투자하면 투자 시점에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는데 만기가 없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는 주식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기존의 채권형 ETF의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고 개별 채권 투자와 비슷한 효과를 내기 위해 출시된 것이 바로 만기 채권형 ETF입니다. 만기 채권형 ETF는 개별 채권과 같이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의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듯이 만기 채권형 ETF도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또한 투자 시점에 만기 수익률이 정해집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점은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기 채권 ETF의 특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보통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는데 뜻하지 않게 만기 전에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팔아야 합니다. 그나마도 내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어 팔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기 채권 ETF의 경우 일반 ETF와 같이 HTS나 MTS를 통해 거래할 수 있고 거래량도 많아 만기 전에 언제라도 파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전에는 언제라도 살 수 있죠. 내가 투자하고 싶은 시점에 사서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고 만기 전이라도 수익이 나면 언제든지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ETF를 투자해보신 분들이라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ETF가 어떻게 만기에 돈을 주느냐는 것인데 만기 채권 ETF는 애초에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일에서 이 영업일이 지난 뒤에 투자자의 계좌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내줍니다. 상장 폐지가 된 ETF는 종목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새로운 만기 채권 ETF가 상장될 테니까요. 현재까지 상장된 만기 채권 ETF는 8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명을 보시면 23-12, 24-10 같은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숫자들은 ETF의 만기를 의미합니다. 23-12는 2023년 12월에 만기가 된다는 뜻이고 24-10은 2024년 10월에 만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나 AA 같은 영문자는 ETF가 주로 투자하는 채권들의 신용등급을 나타냅니다. 채권에 투자할 때는 보통 판매회사에서 수익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만기 채권 ETF는 해당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홈페이지 또는 판매사에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마찬가지로 수익률, 만기, 신용등급 등을 따져보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떠셨나요? 좀 어려운 내용도 있었지만 만기 채권형 ETF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와 만기, 그리고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봐요.